마운자로 영상에 정말 많은 댓글과 질문들을 남겨주셨어요. 댓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궁금증을 정리해드리는 Q&A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약을 중단하면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나요? 위고비 맞으면 시력이 나빠질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위고비나 마운자로 맞으면 탈모가 생길 수 있나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결과들이 있어요. 이전 마운자로 영상에 정말 많은 댓글과 질문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궁금증을 정리해드리는 Q&A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그런데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댓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정말 웃으면서 봤습니다. 저도 여러분 애낍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정말 힘이 많이 돼요. 제가 정말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내용 이야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궁금증들은 해결되실 거예요. 마운자로? 마운자로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마법의 주문 같은 특이한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그 답을 들었어요. 마운틴 오브 킬리만자로의 앞에 마운, 뒤에 자로를 따서 지은 이름이래요. 아무래도 미국의 아재께서 장명을 하신 것 같아요. Q&A 첫 번째, 용량과 시작 단계. 저는 지금 위고비 0.5mg 맞고 있는데 마운자로로 바꿀 때에도 굳이 2.5mg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5mg이나 7.5mg로 가도 되나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같은 계열 GLP-1 작용제이긴 하지만 위고비는 GLP-1 단일제 세마글루타이드, 마운자로는 GLP-1 플러스 GIP 이중 작용제 터제파타이드라서 약제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마운자로를 시작하실 때 다른 약을 사용 중이었다 하더라도 처음 권장 용량인 2.5mg부터 시작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각 약마다 체내 적응 과정이 필요하고 위장관 부작용, 속 불편감이나 구역, 설사 등이 특히 초기 단계에서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실제 진료실에서는 삭센다를 맞던 분이 위고비 중간 용량에서 시작해도 괜찮았던 경우도 많았고 약간 이제 식욕이 의지를 이긴다라는 분들에서도 위고비 중간 용량에서 시작해도 괜찮았던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중간 용량 위고비를 시작하는 분들께 늘 이야기 드리는 거는 처음에 좀 위장관계 불편감이 확 올라올 수 있으니 그걸 감안하셔서 중간 용량에서 시작하셔야 된다. 그리고 위고비는 0.25 또는 0.5 또는 아예 2.4부터 시작하신 분들의 후기가 약간씩 쌓여있지만 마운자로는 아직 그러한 국내 후기가 없어서 안정적으로는 2.5mg에서 출발해서 4주마다 5, 7.5, 10 순서대로 올려가시는 게 맞습니다. 즉 지금 위고비 0.5를 쓰고 계셔도 마운자로는 2.5mg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위고비에서 마운자로로 약제 변경 시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간격은 7주예요. 어느 정도 위고비의 약효가 흐려졌을 때 마운자로로 갈아타도 된다는 뜻이겠죠. Q&A 두 번째, 부작용과 안정성. 위고비나 마운자로 맞으면 탈모가 생길 수 있나요?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약 자체가 머리카락 뿌리를 망가뜨려서 탈모를 일으킨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어요.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결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2025년에 미국 피부과학학회지 JAAD에 실린 연구에서는 실제 진료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GLP-1 주사를 맞은 사람들 중에 탈모 진단을 받은 경우가 통계적으로 더 많았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또 미국 FDA의 이상 반응 보고 시스템 분석에서도 세마글루타이드와 터제파타이드 모두에서 탈모 사례가 평소보다 더 많이 신고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즉 연관성이 제기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은 자발적인 보고나 관찰 연구에서 나온 거라서 약물이 직접 모낭에 작용했는지 아니면 급격한 체중 감량 때문에 생기는 2차적인 휴지기 탈모인지 아직 확실히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인과관계가 확실히 증명된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실제로 진료실에서 뵙는 경우도 보면 빠른 체중 감량 때문에 단백질이나 철분, 아연,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부족해지면서 머리카락이 쉬는 단계로 들어가고 그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출산 후나 큰 수술 뒤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걱정되신다면 체중 1kg당 단백질을 최소 1g 이상 챙겨 드시는 것, 철분, 아연, 비타민, B군 보충제를 드시는 것, 그리고 너무 급하게 살 빼지 않고 점진
점진적으로 감량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잘 지켜주셔도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회복되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위고비 맞으면 시력이 나빠질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마운자로는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들에서는 마운자로가 시력을 나쁘게 한다는 보고는 전혀 없어요. 다만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차이가 있었어요. 위고비 세마글루타이드 그룹에서는 망막병증이 보고되지는 않았고 마운자로 터제파타이드 그룹에서는 2건, 전체의 0.4%의 보고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게 마운자로가 망막병증을 직접 일으킨다는 뜻은 아니고 혈당이 빨리 좋아지면 원래 있던 당뇨 망막병증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맞아요. 실제로 두 약 모두 연구에서 중등도 이상의 망막병증 환자는 아예 제외했기 때문에 진행된 망막병증 환자에서는 안정성이 아직 충분히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 병력이 있는 분이라면 마운자로를 시작할 때는 안과 검진을 병행하면서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게 꼭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시력 질환이 생기거나 장기적으로 망막이 더 빨리 망가진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혈압약, 당뇨약을 이미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대부분은 같이 쓰셔도 괜찮아요. 다만 당뇨약 중에서 인슐린이나 설포닐 우레아 계열, 글리메피리드, 글리벤클라미드 같은 약이랑 같이 쓰면 마운자로 자체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저혈당 위험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설포닐 유레아 계열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용량을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서 약제를 바꿔야 할 때도 있어요. 이외에 다른 당뇨약과 병용 시 중증 저혈당은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함께 병용이 가능해요. 혈압약은 큰 문제 없어요. 오히려 마운자로를 맞으면서 체중이 줄면 혈압도 같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드시던 혈압약이 과하게 작용해서 어지럽거나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죠. 실제로는 체중이 줄고 나서 혈압약을 용량을 줄이거나 끊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드시고 있는 약들을 잘 아는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약을 무작정 같이 쓰는 게 아니라 몸 상태에 따라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맞추는 게 안전하죠. 허리 디스크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데 마운자로랑 충돌하나요?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건 없어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맞는 신경차단술이나 관절 주사 같은 건 주로 국소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몸 전체에 흡수되는 양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운자로랑 특별히 충돌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스테로이드 자체가 혈당을 올리는 성질이 있어서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 중인 분들이라면 주의가 필요해요. 그러니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마운자로 투여 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조금 더 꼼꼼히 모니터링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신장이식 환자인데 마운자로 맞아도 되나요? 신장이식 환자분들은 면역 억제제를 평생 드셔야 하잖아요. 마운자로가 그 약들과 직접 부딪히는 건 보고된 적은 없어요. 다만 면역 억제제 자체가 신장과 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혈당이나 체중 관리가 예측대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혼자 절대 결정하지 마시고 꼭 이식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안전하세요. 라식, 스마일 라식 수술을 받았는데 마운자로 맞아도 괜찮을까요? 눈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마운자로를 못 맞는 건 아니에요. 다만 수술 직후에 회복을 좀 거쳐서 눈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안과 선생님의 확인 이후에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저는 리스페리돈 약을 먹고 있는데 마운자로 같이 써도 되나요? 리스페리돈을 포함해서 정신과 약물들은 마운자로와 직접적인 약물 상호작용이 보고된 건 없어요. 그래서 리스페리돈을 드신다고 해서 마운자로를 맞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리스페리돈은 대표적으로 체중 증가와 대사증후군 위험을 올리는 약이에요. 혈당이나 지질 수치가 같이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마운자로를 쓰면 체중 조절이나 혈당 관리에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리스페리돈의 대사 부작용 때문에 효과가 좀 덜 체감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정신과 약을 무리하게 줄이거나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건강 안정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와 상의하시면서 체중 조절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안전해요. 펜터민 같은 다이어트 약이랑 같이 써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권장하진 않아요. 펜터민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이나 맥박을 올리는 약인데 마운자로까지 같이 쓰면 부작용 위험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 피하셔야 해요. 다만 현실적으로 미국 같은 데서는 위고비와 펜터민을 병용한 사례들이 일부 보고되기는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임상 경험이고 둘셋 정도의 케이스 리포트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해요. 마운자로의 경우에는 GLP-1뿐만 아니라 GIP
작용까지 있어서 효과는 더 강력하지만 펜터민과 같이 썼을 때 연구는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단순히 GIP 때문이라서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아직 데이터가 없어서 권장할 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는 펜터민 같은 다른 다이어트 약제와의 병용은 피하시고 오히려 위고비나 마운자로로 넘어가서 몇 주 쉬어야 하는데 약간 불안할 때 그 중간 단계에 쓰시거나 아니면 위고비나 마운자로 치료 종료 후에 요요를 막기 위해서 중간 요법으로는 펜터민 사용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약사에서도 그 방법은 괜찮다고 얘기하셨을 정도니까요. 저는 갑상선 유두암 수술을 했는데 사용해도 되나요? 네,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GLP-1 계열 약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수질성 갑상선암이거나 그와 관련된 유전 질환인 MEN2 증후군이에요. 이건 동물 실험에서 GLP-1 수용체가 갑상선 C세포라는 조직에 많이 분포돼 있어서 그 부위에 GLP-1이 자극이 되니까 종양이 잘 생길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갑상선암은 유두암이나 여포암이에요. 이 암들은 갑상선의 C세포가 아니라 여포세포에서 생기기 때문에 GLP-1 계열 약제와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유두암이나 여포암으로 수술 받으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암이든 발생 이후 완전한 관해가 되기까지 꾸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건 잊지 마세요. 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인데 맞아도 될까요? 네, 기능 저하증 자체는 금기사항이 아니에요. 다만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체중이 줄면서 필요 용량이 달라질 수 있어서 추적 검사 후에 용량을 조금씩 조정할 수도 있어요. 단계를 좀 천천히 올리거나요. 담낭을 절제했는데 괜찮을까요?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 약제를 쓰면 담낭, 담도질환 위험이 올라간다는 연구들이 보고됐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2022년 자마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GLP-1 약제를 쓴 사람들의 담낭, 담도 질환 발생 위험이 위약군보다 1.3에서 1.5배 정도 높았다고 해요. 특히 담석은 1.27배, 담낭염은 1.36배가 대표적이었고 고용량을 오래 쓰거나 체중을 빠르게 뺄 때 그 위험이 더 두드러졌어요. 그렇다면 담낭을 절제한 분들은 어떨까요? 이미 담낭이 없으니 새로운 담석이 담낭 안에 고일 걱정은 사실상 없어요. 다만 GLP-1 약제가 최담도 그 자체의 운동성을 늦추는 작용이 있어서 담낭이 없는 분들이라도 드물게 담관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니까 소화기 증상에 대해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겠죠. 하지만 이런 담낭, 담관 문제는 전체적으로 발생률 자체가 아주 높은 건 아니고 대부분은 급격한 체중 감량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예요. 그러니 마운자로를 투여하실 때 담낭 문제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복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소화기 증상이 새로 생기면 혹시 췌장이나 담도 쪽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는 원래 담석증이 있었지만 증상이 없던 분들은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맞으실 때 새로운 복통, 주로 담낭과 관련된 통증은 명치 부분이 굉장히 아픈 게 특징이거든요. 주로 밤에. 그렇기 때문에 담석증이 있으신 분이 사용했을 때 그런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빠르게 관련 내과로 찾으셔서 담석증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마운자로 맞으면 췌장염이나 췌장암이 생기나요?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일단 마운자로 같은 GLP-1, GIP 계열 약제는 혈당이 높을 때만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는 기전이라 평상시에 췌장을 억지로 혹사시키지는 않아요. 실제로 대규모 임상 연구들, 서패스 프로그램, 위고비 스텝 연구 포함해서도 위약이나 다른 당뇨약과 비교했을 때 췌장염, 췌장암 발생률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보고된 췌장염 비율도 약 0.2% 수준으로 위약군과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다만 과거에 췌장염을 앓으셨던 분은 재발 위험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하고 복통, 구토 같은 증상이 생기면 바로 중단하고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즉 현재까지의 근거로는 약 때문에 췌장이 빨리 망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추후 장기 투여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정보 업데이트를 꼭 약속드릴게요. 위고비는 제가 열흘에 한 번 정도 맞고 있었는데 마운자로도 그렇게 열흘에 한 번 정도 맞아도 괜찮은가요? 가끔 일정이 안 맞거나 개인 사정으로 간격을 늘려서 열흘에 한 번쯤 맞는 건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약효가 몸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일주일 간격으로 꾸준히 맞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간격이 자꾸 늘어나면 그만큼 말미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특히 부작용 관리나 용량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는 간격을 지켜주는 게 훨씬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효과와 대상자 BMI가 27
27도 안 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는 당연히 있어요. 임상시험과 적응증 기준은 보통 BMI 27 이상 또는 30 이상에서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논문 데이터나 공식 가이드라인은 주로 그 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 진료실에서는 BMI가 27이 안 되는 분들도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실패했다든지 개인의 건강 문제로 운동이 어렵다든지 등 여러 상황에서 BMI가 27이 안 되는 분들도 확실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는 양만으로 효과가 크기보다는 식사 조절과 생활 습관 교정이 함께 병행될 때 효과가 잘 나타나신다고 보시면 돼요. 당뇨병이 있으면 마운자로가 더 좋은가요? 마운자로는 GLP-1과 GIP 두 가지를 동시에 자극하는 약제예요. 이중작용이라는 특성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와 혈당 조절 효과가 모두 나타난다는 게 임상시험 결과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페스 연구들을 보면 당뇨 환자에서 HbA1c를 낮추는 효과가 세마글루타이드보다 더 크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즉 당화 혈색소가 높은 분들일수록 혈당 조절 측면에서 추가적인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누구에게나 무조건 더 좋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혈당, 체중, 동반질환, 약제 내약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특히 이미 다른 당뇨약을 쓰고 있는 경우에는 저혈당 위험 같은 점도 같이 조율해야 합니다. 10kg 정도 꼭 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연구 데이터 기준으로는 체중의 15에서 20% 감량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70kg인 분이라면 10kg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목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안정적으로는 10kg보다 더 뺀 후에 치료 종결을 하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경제적인 부분과 보험 적용에 대한 질문을 정리해 볼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실손보험이 되나요? 비용이 너무 비싸진 않나요? 이런 부분이에요. 먼저 위고비 가격 동향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위고비가 14일부터 용량별로 최대 40%까지 인하가 돼서 0.25mg 최저 용량은 한 달에 20만 원 중반대, 그리고 중간 용량은 30만 원대, 최고 용량인 2.4는 지금과 비슷한 40만 원대 초중반에서 유지되는 분위기입니다. 마운자로의 최저 용량 2.5mg은 국내 공급가는 약 27만 8천 원대로 책정됐고 실제 병원에서 구매하는 가격은 30에서 35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또 마운자로 5mg 공급가는 약 36만 9천 원, 더 높은 용량인 7.5에서 10mg은 아직 국내 출시는 안 되었지만 50만 원대에서 공급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출시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현재는 위고비 저용량이 가장 저렴한 선택지겠고요. 그 다음은 마운자로 2.5mg, 위고비 2.4는 가격이 그대로, 그리고 마운자로 7.5mg의 고용량은 지금보다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보험은 되나? 라는 질문도 많으실 텐데요. 현재로서는 건강보험 적용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완전 비급여 약제들입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체중 감량 목적이 아니라 당뇨나 다른 진단명으로 쓰일 때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는 절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는 환자분께서 서류를 요청하시면 서류를 준비해 드리지만 본인 실손보험사에 확인해 보셔야 한다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약을 중단하면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나요? 마운자로 같은 약을 맞다가 중단하면 결국 다시 살이 찌나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먼저 위고비 연구에서 이미 비슷한 데이터가 있었죠. 스텝 1 익스텐션 연구에 따르면 68주 동안 위고비를 맞은 뒤 약을 끊고 1년을 더 추적했을 때 감량했던 체중의 3분의 2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대사지표도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고요. 즉 끊으면 상당 부분 되돌아가는 현상이 확인된 거예요. 그럼 마운자로는 어떨까요? 2023년에 발표된 서마운트4 임상시험에서는 비만 환자들을 36주 동안 마운자로로 치료해서 평균 20.9%의 체중 감량을 한 뒤에 절반은 계속 약을 유지하고 절반은 위약으로 전환했어요. 그 결과가 인상적입니다. 계속 맞은 그룹은 체중이 추가로 평균 5.5% 더 빠졌고 끊은 그룹은 평균 14%가 다시 늘어나 버렸습니다. 즉 유지한 그룹은 전체적으로 25% 체중 감량을 유지한 반면 끊은 그룹은 결국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약을 쓰는 동안 식습관, 운동 습관을 생활화해 두시면 중단한 이후에도 체중이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량을 유지하고 주 2에서 3회라도 꾸준히 근력 운동을 이어가고 당분, 가공식품을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 패턴을 유지하는 것. 약을 쓰는 동안 이런 식사 조절과 생활 습관 개선을 꾸준히 병행해 두셔야 중단 후에도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운자로 다음에 또 나올 주사제는 없나요? 마운자로가 워낙 큰 관심을 받다 보니까 혹시 더 좋은 주사제가 곧 나오는 건 아닐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임상시험에 들어간 신약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가능성이 높고 임상 데이터로도 꽤 쌓인 주사제를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레타트루타이드, 미국 릴리에서 개발 중인데 이 약은 GLP-1, GIP에다가 글루카곤 수용체까지 동시에 작용하는 트리플 작용제라고 하네요. 최근 이상 연구에서 48주 동안 최고 용량을 맞은 분들이 체중을 평균 24% 가까이 줄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나온 비만 주사제 중에서 가장 큰 폭의 감량을 보여준 거죠. 아직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차세대 최강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피노피그듀타이드입니다. 이건 조금 더 국내와 연관이 있는데요. 한미약품이 개발해서 현재 MSD와 같이 임상 진행 중이에요. GLP-1과 글루카곤 이중작용제인데 체중 감량 효과가 상당히 괜찮고요. 무엇보다 국내 제약사가 주도하고 있어서 마운자로 다음으로 한국에서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후보예요. 세 번째는 카그리세마입니다. 이건 새로운 단일약은 아니고 노보노디스크에서 이미 쓰이고 있는 세마글루타이드와 아밀린 유사체인 카그릴린타이드를 합쳐서 주 1회 맞는 병용 주사예요. 최근 발표된 3상 연구에서 체중이 평균 20% 이상 줄었고 일부 환자에서는 25%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기전을 같이 쓰니까 훨씬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보이는 거죠. 물론 아직 다 임상시험 단계라 실제 출시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분명히 마운자로 이후에도 더 좋은 옵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죠. 영상 보시면서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빼면 되지 왜 약까지 써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운동과 식사 조절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기본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같은 질환 때문에 운동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분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해서 자존감이 무너진 분들, 혹은 의지 문제로 스스로 조절이 잘 안 돼서 건강이 점점 악화되는 분들도 많아요. 이 분들께는 약제가 첫 번째 선택지가 아니라 마지막에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운동과 식사 조절이 충분히 된다면 굳이 약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듯 약이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개인별로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이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